네, 안녕하세요. 25년 2월 10일 오전 9시 20분입니다. 일단은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네요.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고 94700 5,000불 정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하단 트렌드 라인 딱 예쁘게 맞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서 롱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96, 97K로 97K 롱으로 조금 따라붙은 상황이라서 97K, 95K 롱. 이거 평단이 왜 이러지? 아, 94,900이 들어갔죠. 그쵸? 왜 이렇게 나오나 했다. 롱을 좀 들어가서 지금 롱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하단 트렌드 라인 서포트가 나와줬고, 이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또 재수 없으면은 한 번 더 내려갈 확률도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다만 일단은 조정 좀 끝난 거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하나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하나가 터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가긴 했으나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하방으로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조정의 영역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위로 한 번 더 추세를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그 관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단 트렌드 라인 저항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재주가 없으면은 아직까지 하방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 뭐 여기서 또 어떤 플랫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여기서 1, 2, 3, 4, 5하고 올라가는 펄스일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야 지금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뭐 플랫 줄 수도 있고 다 되네, 다 됩니다, 다 되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미분학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되었건 높은 확률로 여기에 대한 롱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주요 관점이고, 우리 같은 데이 트레이더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롱을 조금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차트 분석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또 어떤 숏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이버스가 생략이 되고 가속으로 진행이 된다면 홀딩을 할지 조금 판단을 하고, 부분 익절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시나리오는 나오는 거고, 플랫으로 움직인다면 추세를 위로 올려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C만 안 떨어지면 되긴 하는데, 지금 시즌 종료 관점이 요즘 조금 많아지고 있죠. 시즌 종료 관점이 이제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에서 나오는 더블 고점의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피날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대부분의 뷰가 이제는 하락 관점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뭐 고점 임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는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응?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아니 뭐 여기 움직일 때는 또 뭐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관점 되게 많았잖아. 나 올라간다라고 보긴 했지만, 올라오니까 또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2억 간다 3억 간다 막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막상 또 더블 고점 형성되니까 이제는 하락이네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이 뷰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차트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은 장기 관점을 맞추는 건 너무나도 코인 플립일 뿐이다. 제가 조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코인 플립이죠. 동전 던지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 건데, 장기 관점의 맥스점의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어차피 그걸 맞출 수도 없고, 우리는 미분학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개미의 일상, 저도 개미인데 맨날 어차피 이게 3억을 가건 뭘 가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뭐 계속 이런 구간 매매하잖아요. 거의 다 현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이 3억 가도 어차피 개미들의
99%는 돈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엄청 중요한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비트코인 신고가가 어딘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들은 저희가 만날 수가 없고 대면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개 방구석 유튜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건 너무 한계점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하락 시그널 나오면 하락 전환될 확률이 높다. 상승 시그널 나오면 상승 시그널 나왔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지금 제가 이 구간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어찌되었건 지금 파동이 여기가 ABC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B파동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티피컬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지금 단기 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가장 티피컬한 분석이다.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건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임리 고점인 더블 고점의 형태가 형성이 된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파동 해석이 예쁘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분학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롱조차도 예쁘게 나와줄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죠. 왜냐면은 이 ABC 블러프가 고점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꼬라박는 경우도 종종 많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 어렵네가 되고 트레이딩이라는 게 늘 이렇습니다. 늘 이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가령 오늘 95,000에서 롱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죠. 지금 롱을 잡았죠. 94,900에서 롱을 잡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주면 크게 입절을 하는 거고 물론 중간에 반익을 한번 하겠지만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 그냥 분절 스톱로스로 0% 수익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의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선물 트레이딩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차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명확하고 우리는 이런 미분학적인 트레이딩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고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자체가 자명하게 나오면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자명하게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조지표상 하락 다이버런스에 대한 시그널은 지금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는 파동 자체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누가 와도 ABC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ABC로 내려왔잖아. M파동으로. 3파동으로 내려왔잖아. 3파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고가를 찍은지 안 찍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엘리어트 웨이브적인 사고를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나머지 지표적인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정의 영역이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고점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은 하방 추세 임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제는 아시겠지만 이 고점을 찍고 나서 1, 2, 3, 4, 5 ABC 1, 2, 3, 4, 5에서 이게 뭐 5, 3, 5 AB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2, 3일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 추세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 이제는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표상 하락 시그널은 충분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지표상 하락 시그널은 많이 나왔는데 고점에서부터 내린 파동을 보아하니까 N파동이네? N파동이네? N파동이 뭐죠? 결국에는 여기에서 하방 C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335 플래시라고 봐야 돼요. 플래시잖아. 335 플래시 추세 전환인가? 추세 전환인가 여러분들? 아니잖아. 교과서적으로는 아니잖아요. 335 플래시 나오면 추세 전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BC로 내려가도 535 ABC가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조정의 레인지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게 교과서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파동을 보고 이 구간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신고가에 대한 액션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끝났다라고 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카운팅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엇적인 웨이브로 카운팅을 했을 때 이게 피날레가 나왔으려면 1, 2에 뭐 3, 4, 5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일단 첫 번째, 여기가 저는 1파동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도 저는 조금 안 맞거든요. 지금 이 구간 사이징 자체가 이렇게 끊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임펄스적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추세가 끝난 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톡으로 개인톡 질문 좀 하지 말라니까 계속 뭐 어떤 유튜버분은 뭐 지금 고점이 나왔다는데 어떡하죠? 뭐 앤서님은 어떻게 보시나 막 물어보는데 항상 되돌아오는 답은 1대1 자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카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른다니까? 근데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근거를 보면 되잖아. 그분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고점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시즌 종료다라고 보는 관점이 뭔지를 물어봐.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아직까지는 모른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이버전스상, 지표상 분명히 고점을 알리고 있기는 하나 나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엘리어트 파동이 주력인 사람인데 엘리어트 파동으로 카운팅을 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카운팅을 나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아직까지는 3, 4, 5의 패턴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방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트코인을 지금 좀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나는 추세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대한 트렌드 라인 아웃이 나올 때 여기에 대한 트렌드 라인 아웃이 나오면 오케이 인정.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중요한 추세를 깬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는 끝난 게 되는구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저는 그때 와서 카운팅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 기준선, 내 시즌 종료의 기준선은 여기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그 말고 선형으로 봤을 때 여기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피보나치를 조금 이런 식으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382 레인지 있잖아요. 87K. 아직까지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이 가능성이 존재를 해. 이 가능성이. 382를 찍어주는 존재의 가능성이 있기는 해. 근데 만약에 이 하방 10화가 나왔는데 87K 순간적으로 꼴이 나는 건 상관없어. 이 87K 트렌드 이탈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세가 종료되었다. 그러면은 못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60% 이상의 되돌림은 나올 거고 60% 이상의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거냐? 그건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40K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는 뷰가 열릴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 속에 있고 여기가 3, 3호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뷰가 있고요. 만에 하나 지금 최악으로 보는 뷰는 역시나 하방 10화가 나오는 건데 하방 10화가 나오면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를 이제 조금 터미널의 형태로 추가적인 엔딩 다이아고널로 신고가 갱신이 나오고 시즌 종료되는 관점을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ABC, A, B, C, D, E 하면서 이렇게 조금 끝나는 관점을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가 뚫린다면 그냥 시즌 종료. 올 겨울에 상승은 끝났다라고 볼 거고 이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노멀하게 보는 건 추세가 끝나면 추세는 60, 70%를 항상 되돌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갈 거고 이 매물대 반등이 나올 건데 여기서 추가 매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멘징을 해서 탈출을 하겠죠 아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볼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소프트 관점이고 아직까지는 382 레인지 추세를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335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적인 시그널이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두 번의 고점 갱신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정말로 솔직하게 말할게요. 솔직하게 제가 지금 알트코인을
예를 들면은 가정을 할게요. 내가 알트코인이 뭐 1억 정도가 있었어. 물론 2천만 원 가지고 1억을 3천만 원 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 그럼 이 중에서 3천만 원을 출금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7천만 원이 남았잖아. 7천만 원으로 지금 코인을 다 샀거든, 내가. 지금 여기서도 다 사고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도 있잖아요. 다 샀어요, 지금 제가. 지금 100% 시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밀릴 줄 알았으면 나는 여기서 팔았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다시 샀겠지. 근데 나는 조금 더 올라가는 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팔았어요. 안 팔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때 카톡방에 강제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한 코인들에 대한 멘징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래요. 이거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으면 조금 아슬아슬 했으니까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정리를 했을 것 같기는 해. 다만 이제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타겟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홀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항상 더블탑을 형성시키면 피날레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봉으로 볼 때는 그냥 뭔가 이런 식으로 우파동을 완성을 시킨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긴 해, 확실히 나도. 왜냐면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봉지표도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뭐 맥디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거의 다 뭐 CCI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RSI 지표도 어느 정도 초과의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122평마저 깨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진짜로 조금 많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62평, 92평은 어느 정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122평이 깨지면서 동시에 이 추세에 대한 아웃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뭐 끝난 걸 인정해야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ABC 반등이 나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정말 잘 터졌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롱에 대한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왜 자꾸 올라가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차트 뒤집은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얘도 ABC로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저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은 비트코인이 보통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대로 시즌 종료하기는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파동에 대한 해소가 일단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지 않아? 저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표상은 확실히 지금 하락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는 있다. 그리고 조금 라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봉 맥디가 결국엔 데크가 났어요. 데크가 났는데 지금 보면은 데크가 나고도 반등을 해준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 반등 자체가 신고가를 올리지 못했어요. 가령 24년 4월 29일날 주봉 데크가 낮긴 했지만 시그널선이 위로 올라갔죠.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엄청나게 크게 해줬어요, 이 당시에 뭐 거의 886까지 되돌림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크를 만들고도 큰 반등을 형성시킨 적이 있었다. 다만 이제 이게 신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다는 거,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데크가 났었던 적이 이때 나오시 됐고, 그러니까 데크가 나고 반등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때도 가령, 이때는 근데 추세가 브레이킹이 된 거라서 의미가 없긴 한데 약반등이 나오고 내려갔긴 한데, 이때도 보면은 이때도 데크 나고 반등을 해줬죠. 다만 신고가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은 지금도 사실상 이거 조금 재수 없으면 ABC A, ABC B 반등 주고 데크 되고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지금 조금 많이 안 좋긴 합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공통 구간에 대한 희망을 조금 가져가 보자. 여기에 대한 반등은 오늘 내일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10% 정도 반등 나올 겁니다. 알트코인 20-30% 반등 나올 거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 얘기하기엔 조금 이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이 찌라시가 있어요. 원래 오늘 2월 10일 날 리플 ETF가 컨펌 난다라는 찌라시가 돌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찌라시였다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리플이 개인적으로 좀 컨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플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리플 거래량도 좀 터졌는데 좀 올라가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두서가 없는 방송일 수 있는데 이렇게 방송 마무리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보조 지표상 충분히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형성시키는 궤도에 있고 데드크로스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못해도 이 트렌드 라인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엄연히 여기가 3, 3호의 형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있고요.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추가 갱신이 나오고 시즌 종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형태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저는 좀 이런 식의 형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어찌되었건 한 번 더 신고가 갱신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이 한 번 더 신고가 갱신이 나온다면 나스닥도 큰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커플링 현상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하나 나스닥 신고가 찍어주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신고가 한 번, 두 번 더 찍어주고 피날레가 조금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러분들 소신껏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오늘 내가 지금 현금 100%다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손익비적인 매수는 한번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여기를 컷라인을 조금 잡을 것 같고요. 여기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내가 지금 시드가 뭐 50대 50인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오면은 뭐 물 타서 나오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근데 내가 이미 과비 중인 상태고 많이 물려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최대한 본절에 가까이 온다면 미련 없이 비중을 계속 빼주시는 식으로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추세가 끝난 것들에 대해서 엑스표를 조금 쳐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엑스를 쳐놓은 것들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종목들이에요. 보면은 이제 메인 추세 자체가 없고 메인 추세 자체가 끝난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해도 비트코인에 맞는 기술적 되돌림이 나올 뿐이지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거다 이런 기대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고 좀 안타까워. 오씨 뭐야 이거 알파 대단해. 또 반등 나왔네. 아무튼 좀 힘든 종목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지 뭐 이런 거. 사실 제가 방송을 찍었다가 지금 저장을 안 누르고 다시 찍는 거라 목이 조금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금요일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